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나스닥 지수가 15년 만에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지금 외신 헤드라인으로 다 장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또 어떤 움직임을 펼치면서 금요일장을 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일단 기업 실적들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포스코가 조금 부진했던 거 말고는요. 뭐 나쁘지 않게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재료들로는 오늘 뭐 반도체 하고요. 또 바이오 쪽, 뭐 그다음에 실적 호전주 이런 쪽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삼성전자 평택라인 증설 얘기도 나왔던 상황이고요. ASML이 이제 직전 거래일에 10% 급등했었는데 재료를 보니까 이제 EUV 노광 장비 수주권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5천억 정도로 추산을 해본다고 하면 7조 원 넘는 아주 큰 규모의 수주 금액인데요. 요게 이제 거래선에 대해서 추정을 저희가 이제 증권가에 확인해 보니까 추정입니다. 마이크론 쪽 아니고 인텔일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상이. 만약에 인텔이라고 그러면요. 요게 이제 SUV 장비,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당 단가가 5천억인데 요게 이제 가장 최첨단의 장비라고 하네요. 노광 장비 중에서는 대당 가격이 비싼 거 봐서는 그렇고요. 또 이 장비를 수주했다고 하는 것이 인텔 쪽에서 아마 10나노 쪽으로의 미세 공정 전환용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유사한 시기에 삼성이 다음 달 7일로 예상보다 빠르게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보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인텔을 좀 견제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견제하는 그런 모드로 가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되면 발주 모멘텀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좋았었던 뭐 원익 IPS나 리노공업이나 뭐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AP 시스템 이런 반도체 장비군 포함하고요. 하이닉스랑 동부하이텍, 삼성전자까지 흐름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대만 증시에서도 그쪽 시총 1위인 TSMC하고요, 미디어텍 같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 장이 어제 많이 올라서 마감됐었는데 우리도 반도체가 좀 더 이어지는지를 보실 필요 있겠고요. 오늘 오후 1시부터 키움증권에서 이제 주관하는 신약 관련한 바이오 업체들 모아놓고 이제 IR을 하나 봐요. 거기에 이제 제넥신하고 바이로메드하고 뭐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크리스탈, 뭐 메지온이 들어가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오후 1시 때 전후로 해서 시황 체크하시면서 바이오 쪽도 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만큼 삼성, 인텔발 아무래도 뭐 장비주들의 랠리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동안에 많이 못 갔었던 게 또 IT 쪽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원익 IPS는 상당히 안 좋았었죠. 이제는 또 움직일 만한 그런 시기도 좀 된 것 같고 나스닥도 지금 뭐 사상 최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 오늘 또 바이오 쪽에서의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렇다면 코스닥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코스닥은 지수는 지금 저희가 이제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좀 정량화되기는 어려운 건데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큰 시세 이후에 요번에는 그게 이제 3%였죠. 요거를 이제 큰 시세로 인정하냐 안 하냐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큰 시세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스트레이트로 안 쉬고 4달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하는 큰 시세 맞고요. 그게 1차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인정하는 큰 시세 이후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어야 되는데 장대 양봉은 아닙니다. 대량 거래는 맞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약간 좀 미스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이전 거래일의 모든 상승분을 다 덮어버리는 하락 정확형의 캔들이 출현하게 되면 여기 이제 키 리버설 데이라라는 기술적인 패턴상의 분석법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코스닥은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후로 갑자기 코스닥이 뭐 들어 올려지고 하는 패턴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당분간은 코스닥은 기간일지 가격 조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에 좀 더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틀간 장대 음봉을 냈습니다. 오늘 21선 어떻게 잘 사수를 할 수 있을지 코스닥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동시효과 상황 좀 보기에 앞서서 야간 선물 지수부터 체크해보죠. 소폭 올랐습니다. 0.16%가량 상승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2178선 수준, 주가는 강박선의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대형주들이 강했고 코스피가
보다 강한 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코스피 지수 오늘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2.09포인트가 상승해 2175.5포인트 선 이틀 연속의 상승권의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변동성이 지금 이틀간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4일 연속의 내림세입니다. 하지만 낙폭은 크지가 않을 것으로 동시효과에서는 보여지네요. 0.08포인트가 떨어진 692.4포인트 선의 출발 대기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허연님. 네,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약세권입니다. 0.07% 밀려 있고요. 제일모직은 이제 뉴스플로우 확인해 보니까 그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요. 이제 이 공장 완공했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CMO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3위로 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제 뭐 급등했었고 오늘 잠깐 쉬어가는데 제일모직은 장중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4천억 이상 거래되면서 거래대금 1등 종목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또 한번 모멘텀이 추가될지 봐야 되겠고요. 하이닉스가 어제 호실적 내고도 위에서 밀려서 마감됐었는데요. 오늘 뭐 목표가 6만 원 유지한다는 리포트들 줄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 올라서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그 센티멘탈을 건드릴 수 있는 재료는 그 뉴욕장에서 TXN이 6% 하락 마감했습니다. 요게 이제 메릴린 쪽에서 올해 이익 가이던스를 한 10% 떨어뜨렸기 때문에 EPS 추정치를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한 6% 밀려서 나왔는데 TXN은 사실은 하이닉스랑은 비교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나 인텔을 견조했던 주가 흐름 보면 또 큰 악재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셔야 되겠고요. LG 계열사들은 LG전자가 한 1.29% 정도 올라가고요. LG 디스플레이 1.11%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G4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어떤 시황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는 1.14% 이제 1분기가 바닥이었다는 논에 힘이 실리는 것 같고요. 원연 환율이 905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엔당 900원 선 뚫고 내려갔다가 오늘 현재는 한 100엔당 905원 수준에서 움직임 나오는데요. 현대차 1.14%, 또 2분기에는 2조 원대 OP 협약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이 브로드밴드 거 들어와서 한 3% 정도 자사주 지분 늘어나게 되면 그거 시장 출회된 물량에 대해서 자사주로 다 사들일 것이다, 2년 내에. 그리고 올해 주주환원 정책 그거 아니더라도 더 강력하게 필 것이다라고 어제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텔레콤이 한 1% 정도 올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호실적 공개했던 S&T 홀딩스 포함해서요. 뭐 모티브, 중공업 다 강세권인데요. S&T 홀딩스는 서프라이즈 실적 내면서 상한가로 바로 지금 호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삼성물산은 어닝 쇼크가 내는데 주택 부문, 특히 국내 건설 부문에서 상당히 매출이 급감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다 어닝 쇼크 내겠던 원인들은 국내 그 주택 건설 부문의 둔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물산은 PBR 0.7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 나오면서 2.4% 정도 하락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S1이 한 4% 밀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쌍용차가 한 7% 급등권을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종목들 살펴주세요. 네, 자 원익 IPS 어제 상한가 냈었는데요. 오늘도 2.18% 올라갑니다. 삼성 쪽 또 하이닉스 합치면 30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한테 발주한 건 아닌데 그 ASML 쪽 발주가 한 7조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센티멘탈을 좋게 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원익 IPS 한 3% 올라 있고요. SFA도 좋습니다. 그리고 덕산아이메탈은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4월 24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나스닥 지수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닷컴 버블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그동안 애플이 한 132배가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어제도 이 애플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애플워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가가 1% 넘게 올랐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이러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주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인데요. AT&T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4%가량 올랐고 던킨 브랜지도 이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한 7.9% 넘게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IBM은 매출이 좀 부진했는데 부분별 매출 쪽에서 좀 더 점수를 많이 얻어서 주가가 또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3M은 이 부진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또 많이 밀렸다는 점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기, 그리고 기아차, 만도, 현대건설
또 LG상사나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나오니까요.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간밤에 유가는 또 예멘 공습에 대이 지속되면서 57달러 74센트 선으로 마감이 됐네요. 2.8%가량 올랐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객 쪽에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1원 15전의 하락 1082원 순으로 1082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간밤에 주택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 흐름이 좀 많이 좀 둔화가 됐고 좀 완화가 됐고 또 FOMC 회의를 또 앞두고 있어서 이런 경계감이 표출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그대로 반영되면서 지금 하락권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원 70전의 하락 1080원 선에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일본 증시 최근에 움직임 좋죠. 2만 선 위로 올라선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소폭 조정권입니다. 차익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2만 선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0.2% 하락한 2만 142.47엔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는지 선물시장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지수 시가는 0.2포인트가 상승한 274.2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0.7포인트의 상승 274.65포인트 선까지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시장 살펴보죠, 허연님. 네, 자,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1.35까지 올랐었고요. 저가는 0.85 정도 마감이고 종가는 일단 0.45로 274.45 마감됐습니다. 자, 선물 옵션 시장에서 지금 올 들어서 뭐 주식도 좋고요. 코스닥이나 소형주도 좋고 합니다만 5월물 옵션 시장에서 지금 초대박이 나고 있으면 잠깐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만에 270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로 보면 2,445, 50선에 있던 행사가 270짜리 콜옵션이 무려 바닥권에서 20배 정도 폭등하는 시세가 10거래일 만에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대박 시세가 지금 옵션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선물 시세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세,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2200선 가게 되는데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변동성 폭발과 함께 간마랑 배갈로 오픈하는 포지션에서 상당히 이쪽으로 다 상하방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큰 시세를 좀 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콜과 풋의 랩 가격은 1800%, 1300%의 괴리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는 국면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세는 일단 외국인 쪽 1000계약 매도합니다만 기관 외국인 합쳐서 1100계약 매수 들어오게 되면서요. 개장 이후에 한 0.8포인트가량 빠르게 상승폭 키우고 있는데 현재 275.0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는 현재 베이시스가 좋아지게 되면서요. 한 23억, 27억 정도 매수 우위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선물시장에서 한 1000계약 가까운 매도, 현물시장에서는 삽니다. 지금 464계약, 지금 개장한 지 한 4분 지났는데 비교적 강한 매수세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운송장비, IT 쪽으로 좀 들어오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기아차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많이 잡히고 있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들 사자세 조금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일모직 좀 많이 밀리는데요. 한 1.6%가량 하락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지금 집중이 또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수 상황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오름세, 시가는 2181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 키우면서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12.34포인트가 오른 2185.75포인트, 0.57%가량의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상승세로 사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네요. 3.76포인트가 상승한 696선, 오늘 700선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 코스피부터 점검해보죠. 삼성전자는 내리지만 지금 그 밑에 종목군들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더 많은데요. 허연님 살펴볼까요? 네, 자, 전자는 뭐 약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신고가 냈던 제일모직은 한 1.4% 밀려 있고요. SDS는 뭐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전기가 어닝 서프 나왔네요. 삼성전기 2.49% 올라가는데요. 74,000원권에서 뭐 움직임 좋습니다. 그리고 LG 계열사들 뭐 G4에다가 어베인까지 모멘텀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1.9%, 디스플레이가 0.9%, LG이노텍이 0.9% 올라갑니다. 현대차 큰 시세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2.28% 정도 18만 원 선 회복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1분기 실적 바닥론에 배당, 중간 배당 이슈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좋은 흐름세입니다. 원엔 환율도 900원 이중 바닥 형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단기 랠리를 담보하는 것 같고요. 기아차 역시도 한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한 1.68% 정도 상승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호실적 냈던 쪽들에서는 뭐 하이닉스 크게 움직임이 세진 않습니다만 2%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T 그룹주들 일단 홀딩스 상한가 바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가 시초가는 잔잔하게 한 6% 출발했었는데 한 30억 거래되면서 10%까지 호가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같은 경우도 아침에 개장은 한 7.3% 올랐다가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출렁임이 있는데요. 워낙에 이쪽 그 방산 쪽하고요. 운송 장비 쪽, 자동차 부품 쪽 관련한 섹터가 좋았나 봅니다. 홀딩스는 바로 지금 상한가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S&T 홀딩스는 28,600원 선에서 한 9억 정도 거래 실리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또 한 3% 반등 나왔는데요. 현대미포조선 1.49% 올라갑니다. 간밤에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 미국, 유로존 전체 다 제조업 서베이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유동성에 대한 계속적인 확충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달러는 좀 많이 밀렸고요. 유가는 반등하는 그런 시황으로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재 섹터군들은 아마 계속 유동성 하에서 같이 동반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LG화학이라든지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다 3%씩 올라가는 흐름세이고요. GS와 S오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은행증권 건설도 흐름이 좋은데요.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대우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그다음에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다 플러스권에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뭐 S&T 쪽 좀 이야기가 됐지만 S&T 중공, S&T 모티브 모두 한 10% 이상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뭐 S&T 그룹 상장사들은 이 실적에 대한 올해도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종목군들이죠. 오늘 실적 관련된 그 종목군들 또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도 많고요. 실적주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지금 그 어제 좋았던 쪽들은 이제 뭐 하이닉스 다 아시는 종목이고요. 하이닉스랑 이제 S&T 그룹주가 가장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았던 쪽들은 사실 현대차는 안 좋았어요. 누가 봐도 안 좋은 거 맞죠. 제네럴 모터스도 어제 안 좋아서 한 3% 빠졌던데요. 그 환이 강세로 가게 되면 지금 원이 강세인 건 맞습니다. 유로하고 엔 대비로는 우리가 엄청난 강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1조 6천억대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예상보다는 안 좋았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2조 원 가이던스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SUV 모멘텀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신차 모멘텀. 근데 가봐야 하는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1분기가 좋지는 않았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주택 부문이 1분기에 한 매출로 봐서는 한 30%가 35% 급감이 나왔고요. 건설 부문 영업이익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쪽이 영업이익 자체도 한 56%가 급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예상을 65%나 쇼크 수준으로 낸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삼성물산은 뭐 견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에 8만 원대에서 먼저 밀려서 이제 횡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PBR이 삼성전자나 이런 쪽들 주가 흐름 올라가는 거에 대비로 0.7배이기 때문에 세게 또 때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는 안 좋았던 실적이었는데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약세권 소폭의 하락 정도 좀 나와 있고요.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쇼크를 냈습니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삼성물산하고 LG하우시스 같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건설 쪽이 조금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하우시스도 3.4% 현재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유가 올 들어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뭐 3% 가까운 상승세에 나왔고 정유 섹터 지금 조선주들도 현대미포조선 한 3% 가까이 오르고요. 화학 섹터도 뭐 롯데케미칼 여전히 오늘도 한 2.5%가량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은 간단하게 점검해 볼까요? 네, 아까 다 점검해 드렸는데요. 호가 잠깐 보시면 GS랑 롯데케미칼하고 현대미포조선 이 종목들이 가장 좋은데요.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서베이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제조업황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일 없을 것이고요. 유동성은 계속 확충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 고가 높이는 가운데 지금 3% 넘게 시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업종상으로는 뭐 조선주들도 강하지만 지금 자동차 섹터가 워낙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운송 장비 업종의 강세가 또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지금 은행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지금 업종 상승률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수는 2185선입니다. 12포인트가량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기가 실적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부터 좀 잠깐 좀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608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302% 증가된 그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매출액이 1조 7,765억 원, 전년 동기 대비로 2.8% 증가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867% 늘어난 416억 8,100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 주가가 1.8% 정도의 상승세에 지금 이틀 연속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봐주실까요, 의원님? 네. 네. 아까 이것도 점검해드렸는데, 삼성전기는 일단 그 예상치는 지금 가이던스로 봤을 때는 547억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치가 한 600억 나왔기 때문에요. 가이던스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YGF편 기준으로 한 2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거의 한 10% 이상 더 서프라이즈한 한 15% 정도 될 것 같네요. 15% 서프라이즈 실적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기는 다 IT 쪽이 이제 알려진 것처럼 워낙에 주가가 혼자 많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 자체는 세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부품주들도 좀 플러스를 내는 그 기업들이 하나둘씩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점검해보죠. 4.55포인트가 상승한 697.03포인트, 0.6%가량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권인데요. 자, 대형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자, 대형주들도 뭐 괜찮은데요. 오늘 반도체 좀 먼저 주목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이슈가 아직 연구원들한테 코멘트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 ASML 쪽 그 발주가 만약에 인텔이 맞다고 하면 인텔하고 삼성이 지금 한판 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점에서 이쪽 업황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중국이 자꾸 한국 쪽 업체들 동부랑 뭐 이런 쪽들 이렇게 이제 기웃기웃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반도체로 이제 LCD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뭐 갖고 있다는 그 인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가 어제 점상한가였었고요. 오늘도 점상한가입니다. 지금 상한가 2,850원에 상장량 3천만 주나 무려 쌓아놓고 있는데요. 상당합니다. 상장 주식수가 지금 뭐 1,8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저거 다 잡아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만 주 나와 있는데요. 중국에서 뭐 인수한다라는 그런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상한가고요. 그리고 원익 IPS가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좋습니다. 한 7% 올라가고요. 이 원익은 삼성 쪽하고도 뭐 거의 캡티브 마켓으로 정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글로벌하게 2위 업체인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미국의 파운드리 회사하고요. 예전에 수주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뉴욕 쪽에서 나왔던 그런 발주, 그런 어떤 이슈들이 상당히 원익 IPS한테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원익 IPS는 6.55% 급등세로 나오고 있고요. SNU가 3.47%, 그리고 테스가 2.25%, LIG 인베니아. 이 LIG 인베니아는 삼성 쪽 추가 증설 얘기 나오고 또 중국에서 그 BOE 쪽에서 증설 얘기 나오게 되면서 탑픽으로 제시했던 종목인데요. 좀 한 하루 이틀 주춤했습니다만 오늘 한 3%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5.49%로 좋은 흐름세이고요. 큰 종목 중에서는 SFA는 오히려 좀 밀리는데요. 현재 한 1% 정도 밀려나 있습니다. 메릴린치랑 시티그룹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인지 디스플레이나 뭐 레이젠 TLI, 주성 엔지니어링, 아바코, 뭐 비아트론 쪽으로도 상승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잘 보자라고 좀 이야기했는데 오늘 반도체 쪽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보여지네요. 이야기가 됐던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지금 6% 정도의 상승 시세에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앞서서 또 이 바이오 쪽 좀 보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도 오늘 뭐 내추럴 엔도텍은 여전히 뭐 하한가 시세에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예, 내추럴은 거기 안 들어 초대 안 받았는데요. 일단 좀 명칭 좀 깁니다. 키움에서 하는 혁신 신약 개발 바이오 코퍼레이션 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넥신하고요, 알테오젠하고 바이로메드랑 크리스탈이랑 레고캠 바이오, 메지온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후 1시에 한다고 하는데요. 탄력이 일단 제넥신은 한 2% 올라가고 있고요. 또 메지온도 한 2% 오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하고
알테오제는 올라가고요. 반면에 이제 단기 급등 나왔던 바이로메드 좀 쉬는 흐름이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좀 쉬는데요. 이 코오롱하고 제넥신하고 바이로메드는 어제 이 시간에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리포트 소개해드리면서 조보 쪽에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 참여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 지금 네고캠하고 바이로메드만 약간 좀 밀려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3일째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 잔량에 330만 주, 어제보다 조금 더 100만 주 추가돼서 지금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돈 가지고 운용하는 펀드 운용사나 이런 쪽들에서는 어차피 포트폴리오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라내 버린다고 해도 최악의 경우에 큰 의미가 없을 텐데 개인분들은 아마 상당한 지금 마음고생을 하실 텐데요. 삼성 쪽 얘기 들어보면 지금 식약처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 한 28일 정도,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고요. 지금 하방 쪽으로요. 그리고 전날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이슈가 미수라든지 신용 때문에 조금 더 억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악재인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떤 게 진위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센티멘트를 좀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게임주들 좀 더 힘내면서 이 모바일 게임주들, 게임빌 컴투스 한 2에서 3%대 강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수급상을 점검해 보죠.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확인 이쪽을 살펴볼까요? 네. 자,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 쪽이 오늘도 800억 넣습니다. 지금 17분밖에 안 됐는데 800억이면요. 어제랑 약간 유사하거나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섹터별로는 운송 장비, 지금 아마 조선과 자동차 같이 올라가는데요.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매수고요. 금융주, IT 금융 또 아침부터 사 들어오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IT 금융은 유동성에 기반한 외국인 매수에 있어서는 그 인덱스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수총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똑같은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지금 철강 쪽하고요, 통신 쪽 매수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지금 뭐 그 요금 인하 10% 나왔다 했는데도 주가는 오로 올라가는데 조금 이제 이례적인 것 같고요. 현재는 한 3% 정도 올라가는데 기관 쪽에서 전기가스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제약주를 역시 같이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추럴 엔도텍 관련한 이슈가 계속 심리를 좀 안 좋다는 것 같고요. 사는 쪽에서는 게임주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매수, 통신 방송 서비스도 매수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는 지금 2181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2180선 위로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오늘 좀 반등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